안녕하세요. 2022년, 23년 시험 보시는 학생들을 위한 우리 캠벨 기본서죠. 캠벨의 필수 이론 제 수업 이름이죠. 필수 이론 1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하는 스타트 개념으로 그냥 쉽지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지냐? 그렇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건 우리가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저는 그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는 생물이랑 비슷한 특성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손을 만든다든지 유전을 한다든지 등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생물을 구성하는 그 단계가 세포보다 더 큰 단계가 있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 심장, 콩팥 이런 것들과 같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동물, 개체를 이룬다고 했어요. 지식형이죠. 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그다음에 기관계는 없다고 했어요. 바로 기관 다음에 개체로 돼 있다. 그냥 지식형이죠. 그래서 답은 기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관계가 답이고요. 동물은 조직 발달돼 있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그다음에 기관계, 순환계, 호흡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계가 없어요. 답은 조직계. 동물의 심장 제 수업 시간에 심장, 폐, 신장처럼 어떤 기능적인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4번은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집합 단계. 개체보다 큰 단계를 물어보는. 개체는 하나의 종이라고 했고요. 하나의 종. 서로 교배 가능한 아이들, 사람 혹은 고양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들이고 그 종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했죠.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군집, 커뮤니티라고 한다. 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물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분류할 때는 개체 수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개체군 단위로 분류한다고 했죠. 이걸 분류해서는 우리 이거를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 그다음에 분류의 단계 종속, 과목, 강문계, 외라고 했죠.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보시고 개보다 큰 단위 요즘에 쓰고 있는 그 영역 단위로 나누면 모든 생물은 고세균 영역, 진정세균 영역, 진핵세포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가지고 생물의 전반적인 내용 이야기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탄수화물 우리 배웠죠.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5탄당 펜토오즈, 펜토가 5개라는 뜻이죠. 오즈가 당이라는 뜻이죠. 펜토오즈라고 하고요. 또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우리가 구리형이라고 부르고 일자로 돼 있으면 사슬형이라고 부르죠. 답은 사슬형입니다. 고리형이 됐을 때 우리가 알파형인지 베타형인지 알아보려면 이 알콕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 탄소 이거를 이제 핵심 때는 제가 아노모탄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노모탄소. 포도당에서는 1번 탄소가 아노모탄소죠. 헤미아세탈을 만들고 있는 이 탄소 기준으로 OH기가 어디 붙어 있느냐,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데 OH가 어딨냐의 그 관계에 따라서 이 육각형 면의 위 아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형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같은 방향에 있으면 베타형이고요. 이런 포도당이 2개가 연결되면 우리가 이당류라고 했죠. 단당류 2개가 연결되면 그냥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죠. 탈수 축합 반응으로 공유결합이 형성되지만 특히 탄수화물에서는 그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생물도 어느 정도 추론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물은 암기 과목이에요. 물리나 수학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공부할 때도 물리 공부할 때랑 생물 공부할 때랑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원래 그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공부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당류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고 피트도 나온 적이 있다.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다 포도당 포함한다고 했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은 영어로 프룩토스인데요. 이 프루트, 과일이 많다고 해서 프룩토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젖당은 젖에 많아가지고 붙인 이름이고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끝. 자, 그다음 우리 다당류도 외우라고 했죠. 다당류에는 아밀로펙틴이 같이 섞여 있는 녹말이 있었습니다. 얘는 단위가 알파 포도당이고 가지가 없었죠. 아밀로즈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지만. 그다음에 얘네들이 발견되는 장소는 식물의 색소체에서 발견된다고 했어요. 제가 식물의 색소체에서는 녹말이 있다고. 근데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밀로즈라고 하는 아이와 아밀로펙틴이라는 애가 뭐 2대 8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가 20% 한 80% 섞여 있는 이 전체를 녹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녹말이나 아밀로즈랑 같은 분자는 아니야. 녹말은 아밀로즈 플러스 아밀로펙틴이지만 녹말이 존재하는 장소와 아밀로즈가 존재하는 장소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을 더한 걸 녹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발견 장소 색소체 맞습니다. 동물의 저장 다당류 글리코겐이라고 하더라. 용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했어. 얘도 알파 포도당으로 돼 있고 알파 일사결합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알파 16결합의 가지도 있죠. 알파 14도 있고 알파 16도 있었죠. 얘는 이제 간이나 근육에서 과립의 형태로 발견됐었죠. 끝. 자, 셀룰로즈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베타 포도당이 베타 일사결합하고 있는데 얘는 쭉 베타 일사 결합한 것들이 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없고 다만 그 각각의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미세 섬유소원 마이크로피브릴을 만든다고 했죠. 마이크로피브릴 미세 섬유소원을 만들더라. 가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균류의 세포벽이나 곤충의 외골격을 이루는 성분은 키틴이었죠. 키틴의 단위는 베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었습니다. 얘도 베타 일사결합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가지는 없어요. 얘도 일자 형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 했고요. 그 아래는 제가 작년에는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굳이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어 해서 뺀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5,000 캡 등등등 순서예요. 저는 이제 손오천이라고 하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잖아요. 걔가 모자를 썼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5,000 캡. 그래서 질량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건 산소입니다. 그럼 개수가 가장 많은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에서나 어떤 동물에서나 식물에서나 가장 많은 건 물입니다. 물. 사람도 한 70%는 물로 돼 있죠. 근데 물에 또 2개는 수소고 1개는 산소니까 개수로 따지면 수소가 가장 많겠죠. 물이 가장 많은데 물에 산소 하나 수소 2개니까 수소가 항상 산소보다 물에선 2배 많잖아요. 개수로는. 그래서 사람을 구성한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수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피트 기출 나왔던 겁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다량 원소가 뭐고 소량 원소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5,000 캡을 외우면 또 외우기 쉬워가지고 같이 낸 거야. 식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다량 원소는 5,000 캡. 이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의 약자입니다. 원소 기호 다 배우면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카마황 이렇게 9가지가 식물의 다량 원소입니다. 이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야. 이 9개가 식물의 다량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 캡 인이랑 칼슘의 카마황, 칼륨, 마그네슘, 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식물의 9가지 큰 원소가 되겠습니다. 다량 원소가 되겠습니다. 끝. 이건 안 배운 건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돼. 뭐 더 이론 설명할 거 없어. 자, 7번은 우리 공부했죠.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 다른 거, 원자 번호 같은데 질량이 다른 거, 이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했었죠.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다고 했는데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고, 이 원자 번호에 의해서 원소가 결정돼요. 다 똑같이 6번의 탄소인데 무게가 12, 6번의 탄소인데 13, 6번의 탄소인데 14. 질량은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이것도 화학에서 배울 거예요. 양성자 수 같으면, 원자 번호 같으면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더라. 화학에서 배웁니다. 저랑 배우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같아서 똑같이 공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한 쌍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공유결합 중에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같으면 그 전자를 똑같이 공유해서 전자가 치우치지 않죠. 우리가 무극성, 그런 걸 무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9번 생물에서는 중요하죠. 전기 음성도 높은 불소, 산소,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다면 얘는 약간의 마이너스, 거기 결합된 수들은 약간의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분자 간에 약간의 마이너스와 약간의 플러스가 당기는 것들,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생물의 결합 중에서 상당히 여러 번 관찰되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회 해설 마치도록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